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10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충격에 휩싸인 대한민국. 헌법 위반 논란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례없는 사건을 겪으며 민심이 흔들렸고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서 제18대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깊어진 갈등과 분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합리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듣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열렸다. (5월) 장미 대선이 시작됐다. 대통령 파면 사태로 예정보다 9개월여 앞당겨 시행된 조기 대선이라 여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첫 직선제 보궐선거였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정해야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고리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됐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선거 일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19대 대선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에 대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고유 기능인 사회 통합 기능이 잘 발휘돼서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작스러운 대선 레이스였지만 선관위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선거 문화를 확산해갔다. 3월 21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이 열렸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은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맡음과 직무를 이날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4대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중립, 공정한 단속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하여 SNS를 통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가짜 뉴스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큰 이슈가 됐으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뉴스란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여론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이에 팩트체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언론들은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했다. 이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기사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방지하고자 검찰, 언론, SNS 전문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가짜 뉴스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법규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통일된 법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위법 행위 예방 및 조사 단속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26일 선거 전문 TV 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을 개국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를 24시간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한편 각급 위원회는 선거 일정 및 국민 참여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공정하고 엄중한 선거 관리를 위해 다시 한번 만반의 준비를 다졌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란 국민은 정책과 공약에 투표하는 것,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선택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선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는 국민이 행복한 선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선거란 투표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가 희망과 공정 그리고 화합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 데다 야대 요소 현상으로 정당의 기호 순서마저 뒤바뀌고 다당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풍속도가 새롭게 바뀌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되었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 SNS 투표 인증 사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각 당의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정의당 후보자 심상정 의원이 가장 먼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대선 출정식을 겸한 대선 승리 전진 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저는 천만 촛불의 기대와 요구를 받드는 노동개혁 정부를 수립할 것입니다. 과감한 기득권 청산과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뜨거운 경선 레이스를 펼쳤다. 바른정당은 일반 당원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다. 일단은 모바일 참여 투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누구나 편하게 일단 편리하게 자기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이번에 모바일 투표는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쉽게 쉬운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꺾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며 가장 먼저 당내 경선을 통한 대선 후보를 확정지었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진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창업하고 싶은 나라,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대통령, 저 유승민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 합동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보수 극복 문제, 다른 정당과의 후보 연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으며 책임당원 현장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다 득표를 얻은 홍준표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이제는 감당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여러분의 힘으로 올 9일 날 당당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렀다. 1등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2위 주자와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던 상황이었으나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역사는 명령합니다. 국민도 명령합니다. 국민이 집권해야 정권 교체다.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시대를 바꾸라. 경제를 바꾸라. 문재인 그 명령을 받들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경선 규정을 놓고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갈등을 겪었지만 별도의 선거인단 모집 없이 100% 현장 투표소 투표로 진행했고 그 결과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최종 선출됐다. 편 가르기 정권이 아니라 실력 위주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공직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인재와 토론하며 일에 준비하는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마침내 본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양자 구도였던 18대 대선과 달리 역대 최다인 15명의 대선 출마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당, 다자 구도로 이어지며 각 후보와 정당이 맞붙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10m가 넘는 사상 최대 길이의 선거 벽보가 전국에 첩부됐다. 후보들은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주요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안보, 복지 3개로 압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소득,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 공약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를 없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교육부를 폐지하고 633 학제를 662로 바꾸는 학제 개편을 내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복지와 안보 공약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격차 해소,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국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거 공보를 발송했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TV 토론회를 6차례 열었고 기존 대선 구도와는 달리 다자 구도가 유지되면서 TV 토론의 영향이 지지율에 직결되는 현상을 보였다. 제가 70조를 거두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자기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5년간 550조 원의 증세 플러스의 사회보험에서 이 돈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급진적이다 이거죠. 증세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뉴딜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정부의 역할은 이런 강성 기종노조 적폐를 이걸 없애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려놓고 지금 돌아가겠다는 그 공약이네.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중해졌으니 이제 대학 등록금 낮춰야겠다고 공약하는 것이죠. 아니죠. 반값 등록금 반대하시나요? 나는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 운영을 이야기하십시다. 그중에서도 과거에는 없던 스탠딩 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스탠딩 토론은 토론자가 토론 시간 내내 서서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토론보다도 보다 역동적인 화명을 제공할 수 있고요. 토론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보들은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2030) 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는 11번가 쇼핑몰을 패러디한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을 선보였다. 유권자들이 직접 공약에 즉시 구매, 좋아요를 눌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자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뜨거운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홍카콜라 시리즈를 내세워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동영상으로 선보이며 중장년층의 지지를 결집했지만 선거 막판에 허위로 만든 여론조사 문자를 살포하며 지나친 가짜뉴스로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 현장의 모습을 360도 입체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강철수 TV 360VR로 차별화를 시도했고 4박 5일간 도보 선거운동을 선보였다. 하지만 안철수 부부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한 열띤 선거운동에 참여. 각 후보들은 끊임없이 네거티브 전쟁을 벌였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불법 선거 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네, 불법 선거 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유도하는 어떤 편향된 여론조사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털사 및 인터넷 언론협회 등과 협력하여 공정선거 보도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19대 대선을 향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기간이 150일에서 21일로 대폭 줄었지만 사상 최대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해외 유권자들의 표심도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시행됐다. 특히 호주에서는 한 유권자가 약 13일 동안 자전거로 1000km를 달려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재외선거의 투표 열기가 여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대만에는 처음으로 재외투표소가 설치됐다. 네, 대만에 오래 살면서 처음 투표를 했는데요. 해외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참여하는 거라서 좀 더 뜻깊은 것 같고 좀 더 의무감을 느끼고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재선거의 선거인 등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뿌듯하고 한 표라도 더 공정하게 투표될 수 있도록 관리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일간의 재외선거가 순조롭게 끝이 났다. 22만 1,98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역대 최대치인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상투표는 90.71%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성공리에 마쳤다. 선상투표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팩스로 전송하면 선관위 수신 팩스에서 투표지의 투표 부분이 자동으로 밀봉되는 시스템입니다. 실드 팩스를 통해서 투표지를 접수함으로 철저하게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소 투표도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투표용지는 후보자 15명이 출마함에 따라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장 길이인 가로 10cm, 세로 28.5cm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15.6cm에 비해 2배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5월 4일과 5일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된 것은 처음이었다. 긴 연휴를 맞아 서울역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기표소 앞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인천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줄을 설 만큼 인천공항 내 사전투표소의 열기는 뜨거웠다. 제가 언니랑 같이 오늘 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월 9일에는 다 집 주변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9일날 출근해야 돼가지고 못하니까 사전투표라도 꼭 선거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투표 당일에도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으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인증사진을 남기며 다른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2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26.06%로 역대 사전투표율 중 최고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난 18대 대선 때 총 투표율인 75.8%를 넘어 20년 만에 80%대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일각에서는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두 가지로 출력됐다는 허위 사실이 SNS에 유포되면서 투표용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11명을 고발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했고 막바지 불법 선거 특별 단속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투개표 준비에 나섰다.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투표 준비를 마치고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고 대형 기표대 설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특수형 기표용구도 함께 비치했다. 투표 참여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참다운 국민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거리선거 규정에 의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다. 국제선거참관단 또한 한국의 선진 선거 시스템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이었다.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후 8시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났다. 역대 최대 사전 투표율인 만큼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77.2%를 기록했다. 투표 마감 시간에 맞춰 각 방송사는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로 1위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3.3%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8%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7.1%,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9%로 조사됐다. 251개의 개표소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일반투표함이 이송되며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다. 5만 6천여 명의 개표관리 인력이 참여했고 개표의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14,221명의 개표 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시민의 눈 등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투개표 감시에 나섰다.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를 거쳤으나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선관위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투개표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눈 회원들은 선거 종료 후 공정한 투개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선관위는 더욱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 1,523대를 사용하고 유관 확인을 위한 심사 계수기 속도를 기존 분당 300매에서 150매로 낮췄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소 각 17곳을 지정해 한국선거방송을 통하여 생생한 투개표 현장을 생중계하였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개표율이 10% 남짓되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거나 확실시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단 한 표의 오류도 남기지 않는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개표는 밤새 진행됐다. (10일) 오전 7시 개표가 완료됐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 3,800표로 전체 41.08%를 득표하며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통령 직선제 사상 최대 표차 당선이었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성비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켜주신
국민들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일 오전 8시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었고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87조 제1항에 따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다. 이로써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 공식적인 임기를 개시하게 됐다. 하지만 선관위의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 비용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의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하며 대선이 투명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뜨거웠던 2017년의 봄. 역대 최다 대선 기간 탓에 각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인하여 내실 있는 정책 대결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투표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개인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참여가 적었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대선을 촉발시킨 촛불 집회에서부터 많이 강력하게 이제 제기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투표 참여까지 이어지게 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참여 없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6.5%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사전투표율보다 상당히 높았던 기록입니다. 비록 총 투표를 봤을 때는 18대 대선에 비해서 그리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투표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상 최초, 역대 최대, 최고의 기록. 국정농단 사태를 거쳐 탄핵에 이르는 과정까지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화해와 치유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